미국의 혁신이 다시 궤도에 올랐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잘 버티고 있던 비트코인에 또다시 큰 변동성을 준 것, 이번에도 역시 매크로 시장이었다.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와 파월, 현재 지금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만났는데,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파월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파월이 강경하게 정치적인 입장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통화정책 결정할 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트럼프 너가 압박 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겠다, 우리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비트코인 시장도 약간의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달 금리 동결 확률은 97%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지만 7월달에 금리 동결 확률 또한 지금 75%까지 치솟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7월달 FOMC의 금리 예측을 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7월달에 금리 동결할 확률은 2%밖에 안 되고 오히려 두 차례나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59%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 7월 FOMC마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파월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시카고 연은 총재 굴수비가 얘기하는 것과 같다. 관세라는 이 불확실성만 트럼프 너가 조절하고 타결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해줄게. 제가 봤을 때 파월은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관세에 대한 타결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도 계속 연준이 금리 내려주지 않으면 관세 더욱더 강하게 나오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계속 동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은행들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은행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도미노로 쓰러지고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시중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이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 동결하고 그리고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의 가격이 지금 폭락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다. 결국 연준도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는 스탠스로 가지만 언젠가는 이런 리세션 위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려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월이 계속 얘기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거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뭡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는지를 파월은 보고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일단 헤드라인부터 코어 PCE 또한 예측치가 이전 수치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와줬고, 오늘 저녁 발표에서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낮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약간은 희석이 되면서 비트코인도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줄 거고,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PC가 예측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높은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PC도 오늘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뢰도 있는 실시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인 트루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5월달 들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아직도 2%대밖에 안 되고, 그리고 5월달에 발표되는 PC는 4월의 물가입니다. 근데 4월달에는 어땠냐? 1%대의 낮은 물가 수준을 보였던 만큼 충분히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해 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했던 미국 법원의 트럼프 관세 효력 제재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백악관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법원이 어쨌든 6월 9일까지는 허용하겠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관세 지속 여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6월 9일날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제지한 것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관세로 인한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6월 9일에 만약에 트럼프의 의견을 들어줘서 관세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있을 이 6월 9일 항소 법원의 판단을 여러분들도 잘 트래킹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협상의 불확실성을 안겨줬던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의 실무자, 실세인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최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불확실성을 또 줬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약간의 비트코인 변동성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 인해서 관세 비용이 무려 47조나 달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분명히 알 겁니다. 관세를 어쨌든 먹이긴 먹이지만 과거처럼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분명히 미국이 원하는 좋은 조건을 얻어오기 위한 협상의 지금 수단이 관세의 위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그토록 바라는 거 보면 경기 침체를 원하지는 않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8월에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12일 만에 유출이 나왔고 약간의 기관들이 PC 발표와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유출됐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속적으로 유입세를 이어가면서 확실히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가장 크게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의 IBIT 같은 경우는 무려 7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라는 거. 비트코인이 가장 인기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운 열기의 ETF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SEC가 달라졌다. 게리 겐슬러가 아웃이 되고 친 암호화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취임하면서 굉장히 끈질겼던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이 기각이 되면서 해소가 된 상황. 그리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가 2년간의 끈질긴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공동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다. 확실히 규제 시장은 작년과는 180도 다른 친화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공식 X 또한 오늘은 암호화폐의 큰 승리다. 저희에 대한 SEC 소송이 기각이 됐다. 그래서 집행을 통한 규제에 맞서 싸워준 애킨스 위원장과 트럼프 팀한테 감사를 드린다. 미국의 혁신이 다시 궤도에 올랐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확실히 지금 미국은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것을 지금 바이낸스의 소송 기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EC는 최근 크라켄 모회사와 회의하면서 가장 큰 증권법 규제 이슈였던 스테이킹 서비스 규제의 명확성을 논의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하는 거 뭡니까? 더욱더 생태계의 긍정적 영향과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SEC가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지금 미국 SEC는 최근에 또 공식적으로 SEC 홈페이지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특정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거래는 아니다. 과거엔 뭐였습니까? 스테이킹은 모두 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싸잡아가지고 게리 겐슬러는 소송을 했는데 이제는 수탁기관이 고객 대신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 및 스테이킹하는 수탁형 스테이킹 등 이런 것들은 SEC의 별 등록 필요하지 않다. 증권거래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해주고 있다.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출렁임을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규제 환경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는 이번에 또 다른 디지털 자산 시장 법안인 클라리티를 발표했고 이 핵심 내용의 골자는 뭡니까? 이 법안은 SEC가 가상자산 산업 감독권을 종료시키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관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클라리티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되는 핵심적인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현 상무부 장관 하버드 러트닉이 CEO로 있었던 켄터 피츠 제럴드 같은 경우는 최근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상품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금과 디지털 금을 결합한 투자 상품을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나오면 좋은 건 뭡니까? 비트코인에 보수적이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더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금을 결합함으로써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월가에서는 출시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들렸는데 세계 최대의 축구 클럽 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준비금 채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하는 최초의 축구 클럽 팀이 됐다. 그리고 현재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지금 올라간 세계 최대의 클럽 팀입니다. 근데 이러한 클럽 팀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아마 이러한 클럽
사업팀에서도 남는 현금과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상장 기업인 스마트웨어 컴퍼니 또한 10년 계획에 따라 비트코인 계속 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장기 매수하려는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AI 기업 위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려 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해서 립 전략준비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나 리플 이런 대형 알트코인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금 채택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권들도 지금 발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크립토 시장 서비스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대형은행인 신한은행 또한 본인들의 뱅킹 앱에 가상자산 전용 메뉴를 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은행 또한 전자지갑 내의 예금 토큰, CBDC, NFT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금 늦었긴 하지만 하나둘씩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에 따라 은행들도 빨리빨리 선점을 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 재미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죽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크립토 시장의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결제된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은 942억 달러에 달한다. 무려 어마어마한 수치까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월별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 증가율은 215%나 증가했다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결국 팽창한다라는 거, 크립토 시장도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금 결제와 거래량이 폭등하는 이유, 결국에 기업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고 결제에 도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 확실히 지금 기존의 결제 시장 아날로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로 넘어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시장의 전망도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높았던 시장 심리, 극도의 과열이 지금 일주일 만에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고, 어떠한 자산도 수직해서 우상향해 가는 자산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열을 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지금도 이러한 극도한 과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열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당연히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가 매도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과열을 시키고 매물대를 형성하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언제도 보였습니다. 불과 5월 초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100K를 돌파하고 나서 매물대를 만들 때 이런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서 과열을 시키면서 이 매물대를 형성했고, 그 이후에 다시금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다는 것.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매물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를 하는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기관들의 지금 관심이 계속해서 높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을 받고 눌림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이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75K를 찍고 상승이 나왔을 때 만들었던 이런 매물대를 형성하는 구간을 지금도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던 이 핵심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최소한 102K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102K 정도까지 와준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매물대 구간까지 와준다라고 하면 강력한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구간까지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 굉장히 좋은 눌림목 기회의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4월부터 의미 있는 상승을 했을 때 박스권 만들어 주면서 기간 조정 주고 상단 돌파하면 랠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지만, 이 박스권 그리고 매물대를 형성하고 상단을 다시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상승 파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아직 단기 고점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는 실현 수익이 증폭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실현하면서 그 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매도 압력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중기
급히 하락으로 들어가는 지점인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고, 보통 더 긴 사이클 관점으로 볼 때 역사적 신고점을 찍을 때는 채굴 주식 기업들의 시총 또한 이런 식으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한다는 거. 근데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물론 역사적 신고점을 찍은 것은 맞지만 채굴 기업들의 시총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채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시총이 상승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사이클 탑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지표, 장기 홀더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사이클 최고점을 가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다 팔고 개인들한테, 신규 투자자들은 포모에 눈이 멀어서 뒤늦게 파티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과거 사이클 탑이라고 보기에는 장기 홀더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즉 아직까지 이번 사이클 최고점 부근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하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언제나 보통 사이클 탑 구간에는 이런 식으로 파이 사이클 탑 구간, 이 보라색 구간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 박스권을 그려준 이후에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15K를 찍고 지금까지 상승하는 동안 아직 이러한 노란색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파이 사이클 이 보라색 구간을 돌파하려면 아직도 갭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 물론 단기적인 지금 매크로의 불확실성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과열을 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지점이 아닌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약간은 쉬어주고 과열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 펀더멘탈 판단해가지고 투자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이 소셜에서 어떤 글을 올리느냐에 따라 지금 시장이 시시각각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긴장 늦추지 마시고, 또 트럼프가 주말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큰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말도 예의주시하면서 매크로 시장을 잘 트래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